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최악의 저는 부모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최악의 엄마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어머님들 이거 보시면서 아빠들도, 아버님들도 아마 굉장히 뜨끔하시는 거 있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책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안 돼요? 엄마, 이 활동 좋을 것 같은데 해봐도 돼요? 엄마, 이 대학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어머님들, 이런 아빠 꼭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최악의 저는 부모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TV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영상은요, 부모님 혼자서 보시는 것보다 자녀에게 꼭 이 영상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께 제가 도움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항상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만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조언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한번 공감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뭐 같이 보셔도 좋고, 먼저 부모님들이 보신 다음에 아이들을 차후에 또 보여주셔도, 링크 보내주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대입 컨설팅 현장에서 많이 오시는 어떤 조합이 이제 우리 아들과 어머님 이 두 분이서 상담을 가장 많이 오세요. 물론 이제 아버님과 이제 딸들도 상담을 오는데, 이게 보통 아버님과 딸들의 이런 문제보다 공통적으로 이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입 때문에 오시지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예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자꾸 무시하고, 아들들을 무시하고 자꾸 먼저 이야기하려 하고, 아이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꾸 제지하면서 너는 있어봐 하면서 어머님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대입은커녕 뭐 어떤 성적 향상은커녕 가족 관계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가족 관계의 문제는 이렇게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대화 부족 정도가 아니고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된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오히려 엄마가 뭐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은 반대로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꼰대스러운 사람이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에게 가장 최악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중에 어떻게든 이제 대화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어떤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하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말들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는 말입니다. 야, 이거 정말 우리 자녀분들이라면 많이 들었을 거야. 야, 아빠가 야, 대학 나와봐서 하는데 너 대학 못 나와봤잖아. 너 돈 못 벌어봤잖아. 이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대학만 나와도 돈은 엄청 벌 수 있어. 너 대학 안 나와봤으면 말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 너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 말은요, 아이랑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야, 네가 입시를 뭘 알아. 내가 첫째 때 이미 입시를 보내봐서 하는데 너 둘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얘기할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잠시만요. 그래서 아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어머님을 제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서 또 가족 관계가 자연스럽게 또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이거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야,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로 쓸 생각도 하지 말고 쓰지 맙시다. 아셨겠죠? 우리 자녀분도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속 시원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얘기하면요, 이제 강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대화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뭐야?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부모님은 나의 적,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점점 더 가족 관계가 더 이제 안 좋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건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훈수를 둬요,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엄마가 되게 옆에서 표정이 되게 뾰루퉁해.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하면서 다 듣고, 아들아,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어머님이 그래요. 아이가, 엄마,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 대학을 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바로 무시하면서, 야, 그 대학 그렇게 하면 너 인생 그냥 종치는 거야. 그 대학 가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다그치는 거죠. 그 아이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표 대학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제가 대학으로 예시를 했지만 아이들이 엄마 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엄마 나 이런 활동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생에 대한 훈수를 두잖아요. 이제 아이는 뭐예요? 엄마한테 또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훈수를 두고 엄마가 걸어온 길 자체가 뭐 아빠가 걸어온 길 자체가 정답이니까 너 이것만 따라와. 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최악의 저는 부모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최악의 엄마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어머님들 이거 보시면서 아빠들도 아버님들도 아마 굉장히 뜨끔하시는 거 있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책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안 돼요? 엄마 이 활동 좋을 것 같은데 해봐도 돼요? 엄마 이 대학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어머님들, 이런 아빠 꼭 있었을 겁니다. 감히 엄마한테, 감히 아빠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최악의 부모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엄마한테? 어딜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대든 게 아니거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갑자기 뭐 때를 쓴다든지 엄마를 막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뭔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는 언행보다 더 나아가서 보다 감히 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벽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대화 끝이야. 앞으로 평생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야 이거는 아니야. 감히 엄마한테 이 말만 안 해도요. 이 말만 안 해도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최고의 부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방식과 그리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가족 관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즉 뭐냐면요. 허물을 벗어야 돼. 부모님들이 다 정답은 아니야. 아빠도 엄마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알았을까? 라고 얘기해도요. 자식들은 엄마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도 이런 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아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 왔는데 엄마인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흉보지 않아요. 아들들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지 엄마는 저것도 몰라 라고 비아냥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더 감동하고 대화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알면 이래서 안다 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려 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 한다면 가족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뭐 꼭 대화의 상황은 아닌데 엄마와 아빠가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오실 때 이제 엄마와 뭐 아들, 아빠와 딸 이런 조합도 괜찮은데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상담 오시는 모습이 더 보기 좋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은 귀찮은 게 아니라
차에서 대기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님 대기석에서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이제 아들과 엄마만 이렇게 상담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실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한테 아빠와 엄마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야. 뽀뽀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빠가 엄마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빠는 우리의 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경하는 모습을 자라니까 어때요?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존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말을 많이 아끼세요.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올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서도 부모님들이 말이 많은 경우들이 사실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머님들은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말미에 그걸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 사실은 중간에 어머님께서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막 옆에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눈치 주는 분도 계세요. 막 저거 뭐 아니에요. 막 윙크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먼저 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또 대화로 긍정적으로 존중해가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도 이제 뭐 존중하고 기다리고 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얘기지만 분명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혼을 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어. 뭐 예의 없게 굴었거나 밥을 먹다가 뭐 뱉었거나 뭐 상을 뭐 엎었거나 아니면 동생을 괴롭혔다거나 뭔가 분명히 잘못한 상황이 있어. 그때 혼을 내야 되잖아요. 반드시 혼을 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는 과정에서 혼을 내는 것 이상으로 혼을 내지 말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어떤 성적이 하락이 됐어. 뭐 수학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뭐 이거를 혼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떠나서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봐봐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요. 야 쟤는 누굴 닮아가지고 저거 공부를 더럽게 하네 막 이러면서 쟤는 저거 앞으로 저거 그냥 그지가 될 애야 막 쟤는 저거 우리 집안에 그냥 거덜낼 애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꺼내서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를 들면요. 혼을 내는 것 이상 혼을 내잖아요. 이거 가족관계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건 혼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자녀 학생들이 뭐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고 했는데 등급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야 저건 누구 닮아가지고 공부를 더럽게 하는 애가 저거 야 네가 대학 가겠냐? 야 너는 대학에 그냥 사치야. 너는 대한민국에 그냥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낼 때도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혼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대한 4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솔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 4번째, 혼내는 것 이상 혼을 내지 말기. 이 4가지만 지켜도요,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뭔가 자꾸 대화만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예요? 기다리세요. 혼을 내지 말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답답하거든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자식들도 분명히 기다리다가 먼저 말을 걸어올 겁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찌됐든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일부러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 여기 앉아봐. 이게 무슨 태도가 왜 이래? 너 지금 눈빛 왜 이래? 이러는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화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다? 기다려라. 정리를 하자면요. 반대로요. 자식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뭐 돈을 훔쳤거나 누굴 때렸거나 아니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범죄야. 범죄가 아닌 이상 자식들이 하는 모든 거를요. 잔소리로 할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로
답변해 준다면 그것보다 최고의 부모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아이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려 하고요. 존중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식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데 반대로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자꾸 부모님의 이렇게 좁은 시야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오히려 이 부모인 나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이에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자식은 보고 이제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존중하고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가 아빠를 공경하고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가족관계 이거 금방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자녀가 뭐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큰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절대 아이를 포기하고 체념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가족관계 회복과 그리고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훗날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식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거고요. 그 사랑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응원하고요. 행복한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 뒤에서 또 끝까지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